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언제 과세가 되는지. 결국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래의 과세가 되는지, 즉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또는 다른 말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서로 개인끼리 거래를 해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어야 되는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그러면은 어느 과세 거래, 즉 어느 거래에 과세가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거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즉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결국 뭐 아는 지인끼리 어떤 뭐 거래를 했다, 사고 팔았다 이랬을 때 그러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는 이렇게 돼서 1번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용의 공급, 2번 재화의 수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좀 키포인트로 조금 보셔야 될 게 이 사업자란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사업자가 자 재화를 공급했다, 매출했다, 팔았다, 그 얘기죠. 용역, 서비스를 공급했다. 결국 사업자가 어떤 재화를 매출했다,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출을 일으켰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어떤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금계산 등을 발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결국 뭐냐면 사업자인 경우에 이게 해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국 사업자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적 반복적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특징이 결국 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 그렇죠. 또 하나가 뭐죠? 네, 재화의 수입이에요. 자,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재화의 수입은 누가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관장이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관장이 재화를 수입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면 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네,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으로 이 재화의 수입이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 소비지국과세 원칙의 반대말인 생산지국과세 원칙으로 갔다면 재화의 수입이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즉 뭐냐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의 공급, 그럼 끝이에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그런데 생산지국과세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비지국과세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하는 쪽에서는 수출할 때 뭐를 적용한다? 영세율을 적용하게 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소비하는 쪽, 수입하는 쪽에서 그 나라의 자국의 세율로 과세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화의 수입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과세 대상 거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절차상 누가 과세할 수밖에 없어요? 세관장이 과세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소비지국과세 원칙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물건,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그렇죠. 왜?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수입할 때 당연히 소비지국과세 원칙에 의해서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율로 과세가 되는 게 맞죠. 따라서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느 거래에 과세가 되느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 수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방법은 공급자,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에서 납부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법은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 보면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 즉 유형의 것, 무형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 즉 재화의 공급이란 유형의 물건 또는 무형의 물건, 이 모든 것들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재화의 공급이라 한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유형 무형의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것을 판매한다, 매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을 뭐라 그런다? 재화의 공급이라 하고, 당연히 거래라는 것은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즉 매출자가 있으면 매입자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산정하고 가는 거죠. 모든 거래라는 것은. 그래서 생계연서 제도로서 간다면 매출 사업자는 생계연서를 발행을 하죠. 두 개를. 그래서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고 하나는 누구한테? 매입하는 사업자한테 교부해 준다. 자, 그 다음 또 볼 게 용역의 공급이죠. 두 번째,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건설업, 그쵸? 집을 짓는다, 그리고 뭐 다리를 짓는다, 이렇게 건설업은요, 여러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건설업은 뭘로 본다?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죠? 재화의 수입. 자,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건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수입이죠.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그게 일반적인 수입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선입된 물품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선적된 물품, 여러분 선적이 됐으면 이미 수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 해역에 뭐 전쟁이 일어났다 또는 해적이 출몰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선적이 된 물건이 못 떠나지 못하고 다시 내린 겁니다. 그러면 선적이 됐을 때 이미 수출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내릴 때 뭘로 된다? 수입으로 처리가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선적된 물품을 다시 국내에 내릴 때 이것도 뭐다?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